여기에서는 통계학과 계량경제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자유도라는 것, Degrees of Freedom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자유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선 가우스에 의해서 1821년경에 기본 개념이 확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자유도의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활용은 T분포를 개발한 고세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egrees of Freedom이라는 구체적인 용어가 사용된 것은 로널드 피셔의 1922년도 카이 자성 분포가 개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과 계량경제학에서 자유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통계학이라든지 계량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Degrees of Freedom, 자유도라는 것은 친밀하면서도 어쩌면 낯선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자유도라는 것의 개념은 글자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도를 잘못 이해했을 때의 문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퍼펙트 핏 모델이나 오버핏 모델을 아주 좋은 굿 모델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관측치 수가 많으면은 이 자유도가 충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의 개념은 글자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자유도라는 이 개념의 이면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계량경제학에 있어서 이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회귀 분석 결과의 해석과 관련해서 자유도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우선 이 추정된 회귀 분석 결과로부터 Total Sum of Square, TSS와 Explained Sum of Squares, ESS, 그리고 Residual Sum of Squares, RSS가 구해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TSS에 대한 자유도는 N-1, 여기서 관측치 수가 N이 30이기 때문에 TSS의 자유도는 29, N-1이 됩니다. 그리고 Explained Sum of Squares, ESS의 자유도는 K-1, K라는 것은 추정되어야 될 파라미터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4개의 독립변수와 상수항 5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뺀 4, 이것이 바로 ESS의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sidual Sum of Squares는 N-K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30에서 K, 5를 뺀 25가 바로 RSS의 자유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추정된 개수 값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T값은 바로 자유도가 N-K인 이러한 자유도를 갖는다라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회귀 분석 결과의 아웃풋에 있어서 자유도 N-1, N-K, K-1 이런 자유도가 게재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 것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RSS 분의 ESS, RSS를 자신의 자유도인 25로 나누어 주고 ESS를 자신의 자유도인 K-1로 나누어 준 이것의 상대적인 비율은 바로 F분포를 한다고 했는데, F분포의 자유도는 바로 여기에서 쓴 자유도, 여기에서 사용한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자유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선 많이 쓰이는 것은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결합 유의성 검증에 있어서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원래 모형의 추정 결과로 구해진 잔차 자성합과 원래의 모형에서 특정 독립변수를 제외한 모형, 다시 말하면 제약이 가해진 모형의 추정 결과로서 얻어진 잔차 자성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F통계량을 구해서 두 모형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 분자 RSS, 제약이 가해진 모형의 RSS와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RSS의 차이, 이것에 바로 자유도는 Q가 됩니다. Q라는 것은 바로 제약 조건의 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때 독립변수로 AG, 프레서, 스모커, 웨이트라고 하는
4개의 이 독립 변수를 사용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 weight라는 변수에 제약을 가해서 이것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런 제약된 모형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이 추정된 모형으로부터 RSS는 650이 나왔고 제약이 가해진 모형에는 848이 나왔습니다. 독립변수 하나에 대해서 제약 조건 하나를 부여했기 때문에 Q는 바로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F통계량을 구하게 되면 F통계량은 7.6, 이것의 P-밸류는 0.0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 유의 수준 하에서는 두 모형의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 유의 수준 하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데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약 조건을 가할 때의 자유도의 개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량경제학을 배우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런 자유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의 고급 사용자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에 대한 보다 깊은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유도를 정의를 할 때는 항상 free to vary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나타납니다. The number of value in the final calculation of statistics that are free to vary. 어떤 통계량을 계산을 할 때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값의 숫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서 어떤 파라미터를 추정을 할 때 independent, 독립적인 정보의 수,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평균 x바는 관측된 xi 값의 합을 n으로 나누어 준 겁니다. n개의 확률 변수 값을 합해서 n으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평균이 됩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를 구할 때에는 각 변수에다가 x바를 빼준 것의 자성을 합한 것을 n-1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할 때의 자유도는 n-1이 됩니다. n-1이라는 것은 n개의 관측치 가운데에서 n-1개만이 free to vary,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n개의 xi 변수 값이 주어지고 x바 값이 알려져 있다면 n-1개의 값은 자유로운 값을 가질 수 있지만은 x바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는 리던던트한 숫자다. n-1개의 값이 정해지면은 평균이 알려져 있을 때 나머지 한 개의 값은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n-1개의 관측치만이 자유로운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유도가 n-1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보다 어려운 수학적 개념으로 자유도를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생략을 합니다. 계량경제학 또는 통계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미에 있어서 자유도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샘플 사이즈, 표본 수의 측면에서 자유도, 이것은 독립적인 관측치 수에서 추정되어야 될 파라미터 수를 뺀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자유도가 완전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값이 하나만 있을 때 x와 y의 관계를 본다 이러면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 회기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유도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기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우리들이 가질 수가 없는 이런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퍼펙트 피팅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x와 y의 관계는 완전히 퍼펙트한 피팅이 됩니다. 두 점을 이으면 그 기울기가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차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퍼펙트 핏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 It may be too good to be true. 너무 모형이 좋아서 믿을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퍼펙트 피팅 문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버 피팅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기 모형에서 추정되어야 될 파라미터의 수가 데이터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x와 y의 관계뿐만 아니라 x에는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있을 때 데이터가 3개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추정되어야 될 파라미터의 수가 데이터 관측치 수보다 많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오버피팅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도의 문제를 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퍼펙트 피팅 모델 또는 오버피팅 모델을 굿 모델로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칼 포퍼라는 사람이 제기한 반증 가능성, falsifiability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퍼펙트 피팅 모델과 오버 피팅 모델은 항상 진실이거나 거의 진실이기 때문에 반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증을 할 수가 없다. 반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실일 수 없다라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칼 포퍼는 이 사회과학 연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인 반증 가능성의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 몇 가지를 보면은 과학적인 가설, scientific proposition은 실증적으로 반증 가능해야 된다. 비과학적인 주장은 항상 옳고 실증적으로 반증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인 가설은 실증적으로 반증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인 방법론은 칼 포퍼가 제기한 보울드 하이파서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개념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울드 하이파서시스를 제안을 하면서 과학적인 방법론은 잘못됨이 노출될 때까지 가혹한 비평에 노출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유도가 작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론과도 맞지를 않고 또 이런 이론은 반증 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역사적인 사실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유전의 법칙을 개발한 멘델의 어떤 논문에 대해서 로널드 피셔는 퍼펙트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통계학을 잘 몰라서 멘델이 그런 글을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유명한 통계학자의 눈에는 멘델의 법칙을 보여주는 어떤 논문도 퍼펙트 핏 모델이었다라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는 퍼펙트 피팅 또는 오버 피팅 모델을 굿 모델로 오해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유도의 개념과 같이 더불어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도를 차원의 측면, 차원 디멘션과 파라미터의 측면에서 자유도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모형, 풀 모형과 제약이 가해진 모형, 이 모형의 차원의 차이, 이것들을 자유도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살펴본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결합 유의성 검증에 있어서의 자유도의 개념 또는 나중에 스트럭처럴 VAR 모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제약 조건의 부여 또는 스트럭처럴 이퀘이션 모형, 구조방정식 모형에 있어서의 적합도 계산 또는 연립방정식 모형의 식별, 이런 분야에 있어서 바로 이런 측면의 자유도의 개념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자유도라는 개념, 비교적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 자유도라는 개념의 이면에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